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한쪽 다리로 발차기 시합에서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복잡한 차트나 유행하는 알고리즘에서 부의 비밀을 찾느라 하루하루를 허비하지만 정작 당신의 주머니를 파고드는 진짜 원인은 바로 당신 자신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IQ 150을 가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것을 목격한 반면 평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이 알지 못하는 몇 가지 원칙을 터득하여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이 단순히 수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파멸에 한 발짝 다가선 것입니다. 돈은 사실 인격을 시험하는 척도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실패하고 있습니다.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3배나 더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그 이유는 당신에게 절호의 기회나 행운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제가 고질적인 어리석음이라고 부르는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속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할 때 공포에 떨게 하고 두려워해야 할 때 탐욕으로 가득 채웁니다. 자신의 직감을 불신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저처럼 남들이 스스로를 망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무엇을 사야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에서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지나친 질투입니다. 질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죄악입니다. 질투는 조금의 즐거움도 주지 않고 윗외양과 텅 빈 통장만 남길 뿐입니다. 저는 자기보다 훨씬 멍청한 이웃이 허황된 거품 속에서 더 빨리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 사로잡혀 엄청난 재산을 날려버리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에 의존해서 재정 계획을 세운다면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직 벌지도 못한 돈으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시작됩니다. 거의 모든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질병인 단순한 심리적 부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투자가 잘못되면 사람들은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위안이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코닥이나 시어스 같은 거대 기업들을 파멸시킨 것도 바로 이러한 부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빙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매년 자신의 아이디어를 재검토할 수 없다면, 움츠러들지 않고 정면으로 자신의 실수를 마주할 수 없다면 현실은 당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고 장담하건대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정신 모델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하나의 도구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망치밖에 없다면 모든 문제가 모처럼 보인다는 말이 있죠. 핵심 학문의 큰 개념들을 배워야 합니다. 인센티브 심리학, 경쟁 생물학, 한계점 물리학 같은 것들을 말이죠. 이러한 개념들을 연결해야만 비로소 다양한 힘들이 한데 모여 폭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롤라팔루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완전히 파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력 다음으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재정 고문이 왜 형편없는 상품을 추천하는지 알고 싶다면 비윤리적인 행동을 찾지 말고 그들의 보수 체계를 살펴보십시오. 인센티브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거의 물리학 법칙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재정적 파탄은 누군가가 어리석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거래하는 사람들의 인센티브를 읽는 법을 배우면
수십 년간의 실망과 수백만 달러의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법은 역발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묻는 대신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인생의 전환점을 찾지 마세요. 먼저 가난을 보장하는 요소를 찾아보세요. 수입보다 더 많이 쓰는 것, 충동적인 행동,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말입니다. 꾸준히 어리석은 행동을 피할 수 있다면, 비록 단지 길을 가다가 움푹 파인 곳을 피하는 절제력 있는 사람이었을지라도 결국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천재처럼 보일 거라고 장담합니다. 남들이 미쳐버릴 때 제가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던 건 바로 역량 범위라는 개념 덕분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지식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는 너무 어려운 사업이라고 적힌 바구니가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20년 동안 어떤 사업이 어떻게 수익을 낼지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차세대 유망 사업을 놓치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전 재산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확실한 성공을 거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의 인내는 금보다 더 귀한 자산입니다. 세상은 마치 매 순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지만 진정한 부는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만들어집니다. 완벽한 먹잇감을 몇 주 동안 기다리다가 마침내 나타나면 주저없이 쏘는 사냥꾼과 같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마치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아이들처럼 투자를 끊임없이 만지작거리며 복리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좋은 자산을 발견했다면 가만히 앉아서 그 자산을 지켜보세요. 시간은 훌륭한 사업의 친구이자 평범한 사업의 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증거의 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진화적으로 무리를 따르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글에서는 그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모두가 매수하라고 외칠 때는 대개 매도해야 할 때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공포나 환희에 휩싸여 제정신을 잃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없고 재정적 결정에 있어 타인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면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결과만 얻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이란 한 번 습득하고 나면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최고의 아이디어를 버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화석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신정화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자신의 결론에 쉽게 도취되어 틀렸다는 증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지적 자만심으로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자신의 신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그들보다 더 잘 반박할 수 없다면 당신은 의견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정신적 가용성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를 파괴하는지 살펴보세요. 사람들은 최근 정보나 감정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특정 업종이 붕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어지지만 최고의 기회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공황 상태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됩니다. 마치 상어는 두려워하지만 맛없는 음식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상어는 위협적이지만 드물고 맛없는 음식은 소리 없이 당신을 죽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직시하고 언론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쉽게 조종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자극적인 소음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세요. 뛰어난 인재들이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함정 중 하나인 복잡성에 대한 갈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결책이 복잡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 상품과 수많은 변수를 가진 수학적 모델로 가득 차 있고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극도로 단순한 방식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상식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은 과감히 버립니다. 복잡함을 지능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숙련도는 복잡성을 본질적인 진실로 압축하는 데 있습니다. 투자가 좋은지 판단하는 데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면 아마도 좋은 투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제 시스템의 핵심 기둥 중 하나는 안전 여유입니다. 10톤 트럭이 건널 것을 예상하고 정확히 10톤을 견딜 수 있는 다리를 짓는 게 아니라 30톤을 견딜 수 있도록 짓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빠듯한 생활을 하며 빚을 져서 감가상각되는 물건들을 사고 미래가 항상 밝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낙관주의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시련을 던져줄 겁니다. 경기가 불황에 빠지고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안전망과 충분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면 인생의 첫 번째 난관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부의 비결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죽어갈 때 살아남는 것입니다. 상호 호혜 편향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머니를 텅 비게 만드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인간은 호의에 보답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판매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료 샘플을 제공하거나 근사한 저녁 식사에 초대하거나 과도한 친절을 베풀어 당신의 뇌가 필요 없는 물건을 사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생물학적 조작입니다. 선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충성심은 가족과 미래에 있어야지.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요구하며 생명보험을 팔려는 사람에게 향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성은 오직 절제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입니다.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값비싼 정장을 입었거나 명문대 학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쉽게 믿는 어리석은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다국적 기업 이사회가 화려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앞쓴 투자은행가의 말만 믿고 재앙적인 인수합병을 승인하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누가 말하든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주장은 무의미합니다. 모든 조언을 자신만의 사고방식으로 걸러내는 법을 배우십시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면 비록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보이지 않는 옷을 칭찬하고 있더라도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말하십시오. 독립적인 판단력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레버리지, 즉 빚은 똑똑한 사람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파산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술, 여자, 그리고 레버리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데 스프레드시트에 적으면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것은 마치 운전대에 심장을 겨냥한 쇠못을 박아 놓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겠지만 아주 작은 충격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돈으로 부자가 되려고 서두른 적이 없습니다. 현명하고 인내심을 가지면 돈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로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위해 위험에 빠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합리적 사고의 암적인 존재인 확증 편향을 생각해 보세요. 일단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고 반박하는 자료는 모두 무시해 버립니다.
세상이 극도로 양극화되고 투자자들이 주가가 폭락해도 놓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적극적으로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논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의 생각에서 오류를 찾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가 찾아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화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시장은 아주 작은 분야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만 그렇게 되면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사실상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망치를 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못을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금융만 안다면 시장을 움직이는 대중 심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학만 안다면 구조를 왜곡하는 경제적 유인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효과적인 전문가가 되려면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면 대학 학과의 울타리를 넘어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상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뇌는 논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도 함께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결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오후에 투자로 수익을 냈다면 무의식적으로 흐린 날씨에 사업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뇌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높은 가격을 품질과 연관짓고 매력적인 사람을 정직함과 연관짓습니다. 사실과 감정적 연상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가격이 너무 높으면 형편없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포장에 현혹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가치이며 이는 오직 이성적인 시각으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비용이 지루한 교과서 용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누가 발전하고 누가 정체되는지를 결정짓는 핵심 개념입니다. 평범한 선택에 시간이나 돈을 쓸 때마다 특별한 것에 투자할 기회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의사결정을 이론적인 위험 모델과 비교하는 대신 현재 이용 가능한 최선의 대안과 비교합니다. 황금 같은 기회가 왔을 때 다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오는 제안의 99%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야만 운명처럼 찾아온 진정한 보석 같은 기회를 잡을 때 과감하게 투자할 자본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념적 일관성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는 사실상 지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인간의 뇌는 생각을 바꾸는 것을 싫어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데는 에너지가 소모되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배와 함께 침몰하는 쪽을 택합니다. 저는 뛰어난 인재들이 투자 논리에 얽매여 사실이 바뀌었을 때 벗어나지 못해 큰 돈을 잃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디어들을 스스로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논리에서 오류를 찾지 못한다면 시장이 대신 찾아줄 것이고 그 과정은 결코 값싼 교훈이 아닐 것입니다. 증거에 직면했을 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연상 오류를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과거에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품 속에서 돈을 번다고 해서 금융천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은 운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운은 놀라울 정도로 자주 실력으로 위장하는데 이는 과신을 낳고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투자자가 되려면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분석해야 합니다.
결함 있는 과정을 통해 얻은 좋은 결과는 미래에 더 큰 재앙을 초래할 함정일 뿐입니다. 복잡성에 대한 부러움은 특히 학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약점입니다. 그들은 해결책이 10겹의 추상화와 복잡한 그리스어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자신의 지적 수준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치명적인 오만입니다. 저는 사업에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함을 추구합니다. 만약 회사가 수익 창출 방식을 설명하는데 300페이지짜리 매뉴얼이 필요하다면 저는 거절합니다. 명확성은 경쟁 우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련 없는 데이터의 미로에서 길을 잃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두세 가지 변수를 찾아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천재는 복잡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명백한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부정적 사회적 증거의 힘을 관찰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공황에 빠지고 오르면 환호하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단 본능이 당신의 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육식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스테이크 가격이 떨어지면 기뻐해야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좋은 주식이 싸게 나오면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강인한 정신력을 요구하지만 탁월한 수익을 달성하는 유일하게 검증된 방법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매수해도 안전하다고 알려줘야만 안심할 수 있다면 이미 기회를 놓친 것이고 안일함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호기심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졸업장을 받는 날 학습을 멈춘다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이며 가만히 서 있는 자는 도태됩니다. 저는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데 보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지식이라는 복리 이자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신의 계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끊임없이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평생 학습하는 사람이 되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추월당할 준비를 하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직함의 가치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수완이 좋지만 도덕관념이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과는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과는 좋은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무제표상 실적이 좋아 보여도 경영자의 인격을 신뢰할 수 없다면 사기를 당하거나 속을 위험은 100%입니다. 평판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리는 자산이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뒤통수를 쳐서 얻는 몇 퍼센트의 이익보다 마음 편히 잠자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규모의 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실패할 운명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되는 것은 단순한 이점을 넘어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효과로 사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질수록 사용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모는 관료주의를 낳기도 하는데 이는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을 오만하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투자자로서 당신의 임무는 거대 기업의 힘과 개미의 민첩성을 모두 갖춘 드문 기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업들이 진정으로 세대를 이어갈 부를 창출합니다. 규모의 미식영재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저 맹목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적극적인 인내는 젊은 세대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장 현명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가만히 두고
때로는 몇 년씩 기다려야만 너무나 확실하고 저렴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전력을 다해 공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진정으로 중요한 몇 가지 기회를 기다리는 대신 너무 많은 작고 평범한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을 마비시키는 독과 같은 자기 연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이 잘못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탓하려 듭니다. 정부, 연방준비제도, 불운 혹은 상사까지 말이죠. 피해자 의식은 평범함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는 누구라도 무너뜨릴 만한 비극을 겪었지만 결코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은 생활비를 해결해 주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파괴할 뿐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지세요. 그것만이 삶과 돈을 다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호 이론을 무시한 채 매장을 나서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들의 통장을 털어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적으로 지위를 과시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 욕구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당신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에 없는 돈을 쓰면서 솔직히 말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씁니다. 이는 일종의 집단적 광기입니다. 진정한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수익을 내는 투자 자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비참한 현실에 안주해야 할 때 당신이 누리는 선택권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이웃이 당신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인생의 열쇠를 낯선 사람에게 넘겨준 것과 같습니다. 재정적 자유는 사치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율성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형적인 기계가 아니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상호작용으로 가득 찬 복잡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이나 마법의 공식을 약속하는 사기꾼은 거짓말쟁이거나 바보일 뿐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최적화가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순풍을 받을 때만 작동하는 재정 계획을 세운다면 첫 번째 폭풍 후에도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저는 호황기에 약간 비효율적이더라도 불황기에 무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게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목표는 장기적인 생존입니다. 파산하지 않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면 복리 이자가 알아서 수익을 내줄 것입니다. 완벽한 수를 찾으려 하지 말고 게임에서 탈락하지 않는 수를 찾으십시오. 합리성을 추구한다면 원한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또 다른 독입니다. 마치 산성 용액을 마시고 적이 불타오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뛰어난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불공평에 매달리고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더 운이 좋았다고 불평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 태도는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가는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짐이 됩니다. 시장은 감정이 없고 당신의 개인적인 고통의 과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훌륭한 투자자가 되려면 냉철하게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일 마음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원하는 재무제표를 분석하거나 사고 모델을 연구하는 데 사용해야 할 인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과거의 증오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전문화와 박식함 사이의 논쟁에서 저는 언제나 여러 분야에 걸쳐 큰 그림을 파악하는 사람 편에 섭니다. 시장은 특정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아는 사람에게 높은 보수를 주지만 그 분야가 세계적인 현실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당신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임계질량의 개념은 이해해야 합니다. 생물학 박사 학위가 없어도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를 파악하려면 자연 선택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학문적 접근 방식은 남다른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이 좁은 시야에 갇히는 동안 당신은 한계점과 숨겨진 연결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의 우물 바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요한 우물의 위치를 아는 데서 나옵니다. 개인 재정에서 1000번의 작은 상처로 죽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흔히 큰 시장 폭락을 걱정하지만 매일 조금씩 재산을 갉아먹는 작은 기생충 같은 것들은 간과합니다. 불필요한 수수료, 신용카드 이자, 그리고 매번 월급 인상과 함께 따라오는 생활 수준 향상 등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마치 물리 법칙처럼 지출은 결국 수입을 따라잡을 때까지 계속 증가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재정 관리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축하는 모든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평생 당신의 자유를 지켜줄 든든한 보루입니다. 소중한 자산을 함부로 관리하지 마세요. 부는 단순히 큰 성공으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자본을 낭비하지 않고 관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결국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진정한 차이는 지능이 아니라 기질입니다. 저는 놀라운 지능을 가졌지만 불안감을 제어하지 못해 평범한 투자자가 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투자 성공에는 극도의 인내심과 적절한 시기의 공격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산이 50%나 하락한 차트를 보고도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화면 속 초록색이나 빨간색에 따라 감정적 안정감이 좌우된다면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운명을 결정짓고 돈의 세계에서 인격은 극심한 고독과 의심의 순간에 시험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성을 잃을 때에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정심을 길러야 합니다. 합리성을 향한 탐구는 심장이 멈출 때까지 끝나지 않는 여정입니다. 도달해서 편히 쉴 수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자신의 편견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거의 종교적인 의식과 같은 일상적인 수행입니다. 남들에게 미움을 사더라도 이 거울 앞에서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다는 것보다 편안함을 택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 사람들이 거짓 위에 세워진 파티를 즐기는 동안 어두운 방에 홀로 서 있더라도 옳은 것을 택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현실과 조화롭게 살아갈 때 얻는 마음의 평화가 어떤 물질적 축적보다 훨씬 더 깊은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합리성은 자기 존중의 가장 고귀한 형태입니다. 인생을 통해 저는 가장 위대한 진리는 거의 항상 가장 단순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움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진리를 무시하지만 말입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잘 아는 것에 투자하라. 해로운 사람들을 피하라. 초등학교 수준의 조언처럼 들리겠지만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규칙을 따른다면 세상 문제의 90%는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은 단순함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낄 기회를 빼앗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잡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숙달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본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고개를 하는 천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50년 동안 똑바로 걷다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가장 부족한 자원인 시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회사를 더 살 수도 있지만 세상 어떤 가게에서도 당신의 삶에서 단 1분이라도 더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재정적 부는 오직 한 가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를 사는 것입니다. 돈이 많지만 자신의 스케줄이나 타인의 기대에 얽매여 있다면 당신은 부자가 아니라 더 큰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입니다. 제 목표는 언제나 제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고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면서 장담하건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수업을 여러분의 유산에 대한 조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유산은 은행 계좌에 쌓인 영의 개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남긴 명확한 생각으로 측정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시기와 부정의 덫을 피하고 자신의 재능을 정직하게 관리해 왔다면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가치 있는 조상이 되십시오. 오늘 내리는 선택들이 훗날 제가 당신을 위해 했던 선택들을 돌아보았을 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인생은 마지막에 평가되는 인격 시험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말고 자기 절제력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세상의 소음에 자신의 이성적인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이 조언을 무시한다면 정말 행운이 필요할 겁니다.